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엮어진 MZ, 젠더, 그리고 조직문화라는 책입니다. 하수미 지음, 플랜 B 디자인 발행입니다. 이제부터 책사임당과 함께 책 속으로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왜 지금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한가? 4차 산업의 영향으로 디지털 도구가 기업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52시간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일하는 방식을 보다 스마트하게 혁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베이비 부머와 586 세대들은 점차 MZ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며 과거보다 많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MZ 세대는 기업 입장에서 강력한 고객이며 조직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조직은 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며 조직 문화도 조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학습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조직 문화는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세대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며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던 조직 속에 MZ세대가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젊은 세대는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개방성을 중시하는 개인적 삶의 가치를 가지면서 기존의 남성 위주의 기성세대 문화와 차별화된 가치관을 가진다. 이런 MZ세대에게 인간의 개개인성을 무시하는 기존 집단적 위계 문화는 독과 같다. 4차 산업, 저성장의 영향은 창의적 혁신을 요구한다. 4차 산업은 초지능, 초연결로 요약할 수 있다. 모호해진 산업 간 경계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 경영, 고객 관계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한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2, 3차 산업에서는 그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경쟁사보다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 기업들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의 한계를 보인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동시에 저성장으로 상징되는 뉴노멀이 일상화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면서 어떤 방식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많은 기업이 고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시대는 3차 산업시대의 시대정신인 기계적 효율성만으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판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예측 불허한 4차 산업의 영향과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어떻게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창의적, 열린 조직 문화에서 찾으려 한다. 현재 대부분 회사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다. 소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최고의 경영층을 이루고 있고 소위 기존 세대에 저항했던 386 세대가 리더층에 올라 있으며 X세대는 중간 관리자로 사회 진출 가장 활발한 MZ세대와 여성들까지 한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졌다. 기존에 맞았던 것들이 급격하게 점차 구식이 되고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조직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MZ세대 이해하기 1980에서 9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막바지였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 속의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10% 내외로 뛰었던 때다. 전통적인 대가족이 사라지고 핵가족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1990년대 학원과외가 전면 허용되자 부모들은 사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바로 이런 호황기에 자란 1980년에서 1990년대생이 바로 밀레니언 세대, 즉 M세대이다. M세대는 새로운 정보기술, 케이블, 티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큰 서랍 크기의 컴퓨터가 노트북으로 변하고 LP나 CD로 듣던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듣는 등 아날로그 기기들의 디지털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룹, 힙합, 인디밴드까지 폭넓은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경험했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만 어린 시절을 자극하는 아날로그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다. Z세대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에 태어난 Z세대는 비교적 풍요로운 X세대의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가치관을 물려받았다. M세대가 경제성장 덕분에 여유로운 소비와 교육 혜택을 누렸다면 Z세대는 자율성, 다양성, 합리적인 소비를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이다. 2000년대 후반 청소년기 시대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미디어 소비가 급격히 팽창했던 시대를 경험했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더욱 잘 받아들이고 감각적으로 잘 다룬다. 상품을 살 때 가성비보다는 첫인상을 중시해서 포장에 담겨있는 상품 스토리의 매력을 느낀다. 또한 이미지도 짤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즐기고 흥미를 가진다. 텍스트 중심으로 정보가 나열된 블로그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개성을 가진 콘텐츠를 찾아본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다른 세대와 다르게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길 원하는 부류가 많다. Z세대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풍족한 소비보다는 개념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명품보다는 자신에게 맞춤화된 독특한 상품에 지갑을 연다. 기후변화, 경기 침체, 불평등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접하면서 강한 책임감과 더 큰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게 됐다. 공정한 제품, 유기농 식품, 친환경 제품 등 특정 가치를 모방하는 브랜드에 기꺼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M세대와 Z세대를 통합하여 일컫는 MZ세대는 2019년 기준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현재 회사 조직의 신입과 허리를 맡은 MZ세대와 무리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MZ세대만의 특징적인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가 리더로 함께 일하려면 메타인지를 개발하라. 나이가 들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변화를 싫어하는 뇌에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한다. 자신이 꼰대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찰적 사고를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메타인지는 1970년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제시한 개념이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 등의 인지적 활동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해 보는 것이다. 자신의 인지활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지활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이다.
메타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하며 모르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다. 메타인지 개발법. 모름을 인정한다. 자신도 모르고 하던 행동, 관습, 습관들에 대해 성찰하는 사고와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현재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후배, 부하 직원 앞에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메타인지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은 내면 관찰 능력이 발달된 사람이다. 내면 관찰 능력이란 마음의 힘이다. 스스로 내면을 매우 세밀하고 명료하게 관찰하는 자신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 제 생각과 판단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보이는 마음의 힘이 메타인지의 본질이다. 판단의 속도를 늦춘다.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꼰대가 된 기성세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직관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속도를 늦춰 성찰하는 사고가 작동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아무리 겸손하고 배려 있는 사람이라도 리더라는 권력을 갖게 되면 나르시시즘에 빠질 위험이 높다. 나르시시즘에 빠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기 전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과 자기 행동과 사고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더라도 약점 부분을 뛰어난 강점으로 변모시키기는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중 가장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자세와 자신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점이 된다. 자신이 전달한 말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해소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자신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주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멘토로서 조언하기. 조언은 여러 가지 선택안을 주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상대에게 권한을 준다. 조언은 상대방의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돕는 것이 조언이다. 코칭의 핵심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스스로 사고를 확장시켜 자기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하는 자리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이겨본 사람이 잘 이기며 성공도 성공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작은 성공을 한 사람은 뇌의 화학적인 상태를 바꾸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큰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계속 쌓여야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질화된 행동은 뇌가 기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 변화를 시도하며 변화 경험을 뇌가 익숙한 것으로 인지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책사임당이 들려드린 MZ, 젠더 그리고 조직문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